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고 국힘은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되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이리 됐습니까? 도대체 왜 이리 됐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한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이 이곳은 2025년 11월 9일입니다. 그죠? 주일인데 이곳은 현재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동영상으로 찍는 분들께서는 이곳은 미국 텍사스주, 한국에 보고 계시는 분들은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라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는 휴스턴이라는 곳을 갔었거든요. 역시 텍사스주의 미시시피 강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텍사스 안에 휴스턴이라는 곳에 어제 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오전에 휴스턴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해가서 이곳 달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55년 만에 달라스를 처음 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곳에 또 살고 계시니까 동영상으로 TV에 보다가 직접 보니까 반갑지요? 예! 저를 처음 보는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생각보다 키가 크네? 맨날 이래 상체만 보다가 이렇게 전신 보니까 그런 말씀 하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잘생겼네. 생각보다 잘생겼네. 아마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전환기를 언론에서는 맨날 울고 절규하고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비춰다 보니까 또 전환기를 보고 거구라 하기도 하고 거구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극단적인데 저는 지금도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 전환길이 왜 거구죠 물으면 답변을 아무도 못해요. 제가 폭력을 조장한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진영을 떠나가 좌파든 우파든 제가 상대방을 무너뜨리라 합니까? 그런 적 제가 수백 번의 연설을 했지만 한 번도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환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 씌우려고 거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자유를 사랑하고 또 저는 아마 연설하는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I am a Christian.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부활신앙을 믿는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예불 드리고 또 성당 가서 그죠? 기도하실 분 하시고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실 분 하시고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좋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여하튼 그런 속에서 제가 오늘 이곳 달라스에 왔는데요. 달라스 하면은 저는 잘 몰랐거든요. 어제 휴스턴에 계셨던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휴스턴은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넘지 않습니까? 달라스는 절반 130만 정도 되는데 한인들은 달라스가 훨씬 더 많고 한인협회가 잘 돼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금방 제가 이곳에 밑에서 주차하고 이래 보니까 한인들이 살기 좋도록 식당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브랜드 그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이런 있잖아요. 있길래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일 오늘 또 오니까 입구에서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
제일 와닿는 말이 뭐냐면 내 전환기를 억수로 좋아한다 이러면서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당신의 그 진정성이 너무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를 제대로 보셨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그게 제일 듣기 좋습니다. 저는 되게 나름대로 이래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죠? 그래서 저는 애써서 겸손한 척이 아니고 별로 잘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미국까지 오게 됐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금그릇도 사용하고 은그릇도 사용하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사용한다 하셨거든요. 저는 보다시피 아까 생각보다 잘생겼네 이 말은 원래는 억수로 아주 억울하게 생겼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다시피 뭐 제가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학벌이 뛰어나거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까 앞에 분도 여자분이 의사 선생님이라 하던데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명문대 나오시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외모 뭐 찬스도 없고 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서 또 이렇게 집안이 잘난 집안도 아니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명문대 나온 분도 많겠지만은 저는 스카이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선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라스에 와서 오늘 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냥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하나님은 지 잘났다는 인간, 명문대 나오고 인물 잘났고 그런 사람도 사용하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이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래서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는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인물도 뭐 억울하게 생겼다 하고 이래서 뭐 컴플렉스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제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으면 저 자식 저거 머리 좋아가지고 명문대 나왔으니까 뭐 잘났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인물이 되게 홀쭉하게 잘생겼으면 인물 덕을 많이 받겠네 하지만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가르쳐 왔거든요. 학원 강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26년간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공무원 수험생들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한테는 제가 이래 많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에 강연도 많이 다녔고 기업 강연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가보면은 전환길처럼 저렇게 명문대 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인물이 좀 뛰어나지 못해도 또 집안이 가난한 농부야 태어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유명한 사람 될 수 있구나 이래서 되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 용기를 준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인사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첫 번째 인사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곳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바로 이것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보이셔요? 뒤에 축 해가지고 아쿠스 창립총회 달라스 아쿠스 창립총회지요. 그죠? 그래서 아쿠스는 제가 미국 와서 첫 번째 뉴저지, 뉴욕 그쪽에서 아쿠스 거기에 한번 참여했거든요. 거기는 한 850명 정도 왔던 기억이 나는데 750명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곳에서 아쿠스에서 아쿠스가 뭐지? 뭐 아쿠아리움의 줄임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쿠스에서 KUS 아닙니까? A는 아메리카이고 그죠? K는 코리아고 U는 유나이티드, S는 소사이어티에서 아쿠스, 한미연합회 이런 뜻이시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 게 어제 휴스턴은요, 아쿠스 창립 2주년 어제 총회 때 제가 참여했고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스타팅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그니피컨트, 의미심장한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데 대단히 영광이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치시죠. 네. 그런데요, 그 휴스턴보다 인구는 절반 정도 되는 130만 되는 달라스에 한인들이 대단히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7, 8만 명 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13만이나 돼요? 우와, 그러면 엄청 많은 거다, 그죠? 네, 대단히 반가운데요. 근데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곳에도 지금 한 분 앉아 계시지요? 제가 입구에 들어오는데 어제부터 들었거든요. 달라스가 한인회가 대단히 잘 돼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가지고 전환길이가 이렇게 전환생이 강연 오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오늘 이곳에 오는데 입구에서 보셨어요? 현수막 들고 근데 전환길 요구하는 말 없는 것 같던데 그게 안고 피켓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반대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저는 왜냐 그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올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차가 통과되는 바람에 와버렸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5분이 오늘 이제 전환기로 오는 걸 반대한다 뜻으로 아마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다 여기 모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시드니 갔을 때 거기서도 시드니 단체 이름으로 성명서가 어디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시드니 촛불 행동 대회든가 그리고 시드니 자유평화의 상 단체 이런 단체에서 전환길이 오지 마라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은 저는 한번 보십시오. 호주에 계시든 미주에 계시든 간에 전환길이가 주장하는 바는요. 바로 아쿠스가 지향하는 바하고 정확히 똑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쿠스가 뜻이 뭐예요? 한미연합회 아닙니까? 저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늘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이런 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미국 스타일, 그죠? 이거를 저는 부르짖고 세 번째는 안보 외교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늘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지난 26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늘 했던 기준 3가지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아쿠스가 전환길이 제대로 초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쿠스뿐만 아니고요. 아까 저를 오지 마라 했던 그분들도 그러면 한미동맹 깨지길 바랍니까? 아니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인이라면 시민권을 가졌던 영주권을 가졌던 간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만 전환길이 주자는 게 이건데 오지 마라는 사람들은 그만 한미동맹 깨어지길 바라면은 이상한 한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을 처음 맺었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것은 다 알다시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바로 16개국 유엔국 참전국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가 끝나는 무렵에 바로 이제 전쟁 휴전 들어가니까 유엔군은 철수하겠지요? 그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그래 유엔군은 전쟁 휴전되고 정전협정 맺으면 철수해도 되는데 미군만은 남아달라. 그게 휴전의 조건이었어요. 미군만은 남아달라 했고 전쟁 끝나고 바로 3개월 뒤에 53년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순위, 업적 중에서 공과가 있고 또 경중이 있다면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제 주한미군을 주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뒤로 72년이 지났어요.
72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세계 1등 국가 미군이 남한에 딱 지키고 지금도 2만여 명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요.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없었습니까? 우리 적대국이 있었잖아. 공산주의 국가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안보를 지켜준 게 주한미군 덕분 아닙니까? 저는 역사 강사지만 이거는 영어로 FACT,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고 반박 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들도 미군이 있는데 그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안보를 믿을 수 있으니까 해외 외국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하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72년간 6.25 전쟁 이래로 이런 안보가 되니까 경제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이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덕분에 지금 아쿠스도 만들어지고 미국에 와보니까 이승만 기념회, 박정희 기념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제가 오는데 충격이었어요. 피켓 내용이 이승만을 반대한다 하길래 아니 그럼 당신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한미 간에 동맹 덕분에 이 미국에 이민 온 거 아닌가? 그래 당신이 그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 분 와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5분 중에 한 분은 여기 들어오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5분 다 들어오셔도 된다 했거든요. 아마 저는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저는 소망하기를요. 전환기를 지지하고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만 저는 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요. 전환기를 비판하고 싶고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듣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제가 미국까지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짓말하러 왔겠어요? 진실을 말하러 왔죠. 그래서 전 진실을 알려드려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라스 아쿠스 창립총회 때 전환길이 강연하기 전과 이후는 달라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한국 한민 교민 안에서도 피켓 시위하고 전환길이 오라 가라 한 것처럼 서로 간의 반목과 시기 질투, 정치적으로 대립이 심하다면은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요, 그런 우리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휴스턴에 저녁 식사를 어디 있는가 하면 차이나타운에 가서 먹었거든요. 온데 둘러보니까 중국 간판 빨간색 되어 있으니까 그때 든 심정이 뭐겠습니까? 휴스턴에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많구나. 그 자리에 지금 이곳 달라스처럼 한인 식당들이 모이면 제가 기분이 더 좋겠지요. 지나가던 차를 봐도 도요타 자동차보다 현대 소나타나 기아 자동차나 다니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현대 자동차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쟁자들은 우리끼리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인들이 자꾸 예를 들면 제가 뉴욕의 플러싱이라는 곳에 가서 강연했는데요. 원래 그게 한인들이 그 지역에 다 모여 사는데 어느 순간 한 식당인데 중국인들이 와서 운영한대요. 중국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거꾸로 한인들은 피해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달라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일본 교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이 교민들까지도 갈라놓는구나. 어느 순간 좌우가 왜 이렇게 갈라졌었고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고 이런 것이 왜 생겼는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쿠스 창립 총회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보고 싶기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전환길 뉴스에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달라스에 계시는 아까 13만 명, 10만 명 넘는 교민들께서는
그래, 전환길이 나는 싫어했지만은 달라스 왔대. 도대체 무슨 말 할지 궁금해서 아마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뉴욕 가서 연설했는 것은요, 지금 조회수가 90만이 넘었어요. 뉴욕에 있는 우리 교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봤지 않겠습니까? 달라스의 교민들도 분명히 제 영상을 볼 건데 전환길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그동안 속아왔는 것 아닌지 스스로 한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북한 인민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요? 김정은한테 만세 부르고 북한 찬양하고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보면은 되게 불쌍하죠. 왜 저래 됐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한 인민들이 IQ가 남한 사람보다 나빠서 김정은 지나가면 감동하고 울고 불고 하겠어요? IQ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 알다시피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오직 조선노동당에서 내보내는 방송 언론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갓난 아기 때부터 너는 우리가 이렇게 젖 먹고 분유 먹고 사는 게 다 김정은 최고 지도자 덕분이다. 어릴 때부터 그래졌고 엄마 아빠로부터 니도 자라서 김정은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라고 계속 듣게 되면은 인간도 짐승하고 똑같아 가지고 결국은 사육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 상황이 북한 인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 전환길 무슨 소리냐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은 하나거든요.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죠?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그럼 팩트예요. 그럼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느냐, 내란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비상계엄 참 잘했지. 그거 안 했으면은 우리 계몽이 되지 않아서 반국가 세력들한테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냐.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괜히 그거 뭐하러 선포했냐. 가만 놔두면 이재명 대통령만 안 됐으면은 감옥 가는 건 당연한데 뭐하러 급하게 그 선포하느냐. 달라질 수 있죠?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이 일어났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평가는 달라지죠. 그런데 제가요, 지금 전환길은 어느 쪽이었느냐 하면은 죄송하게도 저는 비상계엄 선포할 때요, 미쳤다 그랬어요. 불편한 분 계시죠? 그거는 죄의 평가입니다. 각자 그 평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는 인식의 차이와 정보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21세기 첨단 디지털 대한민국에서 뭔 갑작스럽게 비상기업이냐, 국회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냐 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평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환길이가 갑자기 지금은 정반대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상기업 선포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탄핵을 반대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윤핵인을 주장하고 있고,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는 오늘 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 전환길이 오는 걸 반대한다라는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진실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저울 위에다가 한번 달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그 비상계엄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마저 할까요? 네, 비상계엄은 또 하나의 팩트인데, 하나의 사실인데 평가는 마저 달라질 수 있어. 전환길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요. 왜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모든 국민 다 버리더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지지하는 마지막 한 사람 남으면 그게 전환길일 것이다라고 저는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분께는 미안합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금방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내란 우두머리로 다 버려도 천안길이 마지막에 지킬 것이다. 그 옆에 천안길이 있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나도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미 저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고발당해 있어요. 저 내란범이에요, 내란. 나 참. 한미동맹 주장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자유시장 경제 부르짖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이런 대한민국이 있어야 돼야 된다라고 26년간 제가 학생들에게 부르짖었고, 그런 전환길이가 왜 내란이 되죠? 전환길에 대해서 한번 내란이라고 너 임마 내란 동조야 언론에서도 난리예요. 전환길에 한마디만 하면 난립니다. 그냥 웃자고 그냥 농담 삼아 했는 이틀 전에도 온 대한민국 뉴스에 전환길 나온 거 보셨어요? 이틀 전에도 전환길이 뭐 남산 꼭대기에다가 이재명이 묶어놓고 이재명이 현상금 걸어놓고 묶어놓고는 뭐 죽이려고 했다 뭐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오던데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팩트를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환길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인 교사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죽이면 제가 왜 죽입니까? 자기 저지른 범죄 때문에 감옥 가고 평생 감옥 재판 받으면 감옥 갈 것 같은데요. 전환길이가 안 났어도 지 혼자 가겠지 뭐 재판 받으면. 이재명 범죄를 전환길이 저질렀나요? 이재명 지가 저질렀잖아요. 이러면 또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야 전환길 이재명 임마 전과 사범은 빼고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잖아. 12개 혐의로. 그거 임마 검찰들이 이재명이 잡아 넣으려고 가짜로 조작하고 이래가 만들어진 범죄야. 알아? 그래요? 그러면 무죄네요. 그죠? 그럼 재판 받죠? 재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입으로 무죄라 그랬잖아. 이재명도 자기가 무죄라 그랬어요. 그럼 재판 받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서 또 말을 못해요. 그만 전환길을 대단히 싫어하는 분 답변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 이재명을 지지한다면 이재명 보고 재판 받으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대통령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 84조에 보면은 검색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역사 강사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역사 왜곡이 되잖아요. 헌법 84조에 찾아보면 야 전환길 대통령 됐는데 임마 내란이랑 외환죄가 아니면은 형사소추 안 받잖아 임마. 아니요? 챗GPT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헌법 84조.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되어 있죠. 전제 조건이 있네요. 뭐 중에? 재임 중에. 이 말은 대통령 하는 동안에 자그마한 범죄 있다고 뭐 재판한다 하면 국가가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그래 돼 있어요. 재임 중에. 그런데 이재명이 저지른 5개 범죄는 대통령 재임 중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임하기 대통령 6.3 대선 이전에 저지른 범죄니까 헌법에 따라서 재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 11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어요.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된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재판 안 받는 나라 어디냐? 이게 이재명이 했는 말이에요. 유튜브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이 말도 잘했어요. 이재명이. 유튜브에 있다니까요. 그런 걸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안 보면 잘 안 믿잖아요. 유튜버가 좋아가지고 다 보여요. 전환길 뉴스에도 몇 번 틀어줬어요. 왜냐하면은 거짓말 가지고 전환길 욕하지 말고 내가 사실을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봐라 해가지고 여러 번 틀어줬어요. 그 영상이 여러 개예요. 이재명이 말도 잘해요. 어느 나라 대통령님들 재판 안 받을 거면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재판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누가 했는 말이라고요? 이재명이 했다니까요. 그럼 저는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야, 이재명 범죄를 전환길이 저질렀잖아. 네가 저질렀잖아.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질렀잖아. 그럼 재판 네 무죄라면서. 그럼 재판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떳떳하지 않나? 전환길 보고 재판 받으라세요. 당장 받을게요. 왜요? 저는 전환길 금방 말했잖아요. 전환길의 반대편의 사람도 다 와라고. 쟤랑 같이 재판해보자고. 누가 옳은지. 전환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전환길의 반대편의 사람도 다 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아까 제가 전환길 오지 말라고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분, 다 들어오라 했잖아, 제가요. 대신에 테러는 하면 안 되지요? 그죠? 지금 경호원서가 계시잖아요. 경찰 총 들고, 그죠? 찰리 크크 마찬가지로 토론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좌파 테러리스트가 총으로 쐈잖아요. 그건 반칙 아닙니까? 그죠? 전환길의 거구가 아니라 그 테러하는 사람들이 극좌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전환길은 한 번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8대 빵으로 파면 선고 당할 때도 정확히 제가 부르짖었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했으니까 승복하겠다 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승복은 하지만 그 헌법재판관들 8명에 대한 비판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제 권리잖아요. 그들의 선고가 다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정에 대해서 파면은 받아들였잖아요. 대신에 저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정영두, 김영식, 조한창 이런 사람 김복현까지 8명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저는 그들이 10가지 위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파면 선고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10가지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승복은 했지만은 그것에 모든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역사 강사로서 바로 잡고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전환길이가 미국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달라스에 제가 왜 왔겠습니까?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강연료도 안 받는다 그랬고 숙박이나 교통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전환길 뉴스에 자율 구독료 내는 것으로 저는 하고 있고 현재 저는 관광비자로 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제가 미국 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8월 25일 날 미국 와서 워싱턴 DC, 그 다음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캘거리,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 호주, 시드니, 멜버른,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하와이 거쳐서 지금 DC에 갔다가 지금 어제 휴스턴에 갔다가 오늘 이렇게 달라스에 왔지 않습니까? 전환길이가 해외에 왜 왔겠습니까? 제가 나야가라 폭포 가면서도 그 앞에서도 너무 멋있었지만 그래도 피켓 들어갔습니다. 어제 휴스턴에서 30분 거리, 다운타운에서 30분 거리에 나사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역시 피켓 들었습니다. 피켓 내용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왈, 나는 정과 4번 빼고 현재 받고 있는 5개 재판 무죄다. 이재명 왈. 그럼 국민 왈. 재판 받아라 그러면. 나사니까 달나라 가는 우주선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질문 던집니다. 이재명은 외계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스스로 대통령을 자처하든 말든 간에 재판 받아야 되는 게 뭐 잘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당신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인민들 보면 다 불쌍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사육되었다 그랬잖아요. 짐승 같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쌍한 북한 인민이, 그 세뇌당한 인민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전환기는 무슨 소리 하냐 임마. 미국의 언론이 있고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짐승처럼 사육돼. 그러면 당신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제가 질문 던지고 있거든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비판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몰려있고 지금 죽일 겁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역사 강사로서 평가해 드릴까요? 내란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내란이 일어나면요, 진압을 당하면 그쪽은 3족이 멸해돼요. 지금은 연좌제가 없지 않습니까? 3족을 멸하지는 못하지만 내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면 다행인데 권력 못 잡으면 그게 내란 세력이 되어서 3족을 멸해야 되는데 지금은 연좌제가 없으니까 그 당사자들은 반드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죽이면 끝날 것 같아요? 내란이라 뜻을 알면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많이 들었죠, 언론에서. 뭐를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우두머리고, 그리고 주요 내란 동조자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했으니까 내란 정당이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전환기를 포함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전환기를 고발당했잖아요. 윤석열 한 사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제가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아이고 나는 뭐 상관없겠지 눈치 보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들도 곧 해산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안다니까요. 내란 세력을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어요? 내란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내란 우두머리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죽거나 이재명이 죽거나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과 이쪽 세력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만저만한 일. 제가 생계 원래 학원 강의 26년 했지 않습니까? 돈 잘 벌고 인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인기 많고 돈 많고 작년에 제가 연봉 60억이에요. 세금을 30억 가까이 냈단 말이에요.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데 전환기가 미쳤다고 지금처럼 욕먹고 거구 소리 듣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아스팔트에 나왔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비판했는데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에 이상한 걸 제가 발견한다고요. 무엇을요?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비판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지가 내란 우두머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왜 비상계엄이 내란이지? 여러분,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럼 바로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니 내란이라고? 당연하지. 내란 우두머리잖아. 임마. 국회에서 군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지난 미주 교포분들께 묻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12일 날 워싱턴 DC에 범죄 소탕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비상사태 선포해서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어요. 내란입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는 분께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내란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미국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도 트럼프를 비판하지만 내란이라 말하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죠? 여러분 헌법 좀 찾아보시면 돼요. 챗GPT 가서 헌법 77조로 보세요.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시 상황이었나요? 12월 3일이 지난해? 아니죠. 사변이었나요? 아니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전시나 사변에 준할 만큼 혼란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라는 분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거에 대해 생각이 갈라질 수 있잖아요. 평가니까 이거는. 단,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가 전시나 사변에 준할 만큼 혼란 상황, 국가 위기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5,200만 국민들과 750만 해외 교민들, 우리 어느 누구도 판단을 못합니다. 왜? 각자 달라져요. 그 중에서 5,200만 국민들과 750만 해외 교민 중에서 다 합쳐 딱 한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당시 2024년 12월 3일이 비상계엄으로 군인들을 동원할 만큼 위기 상황이었는가라는 판단은 오직 한 사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야 네가 판단 잘못해서 비판하면 돼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유한 판단이에요. 하지만 내란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내란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소리야? 뭐 그래도 군인들이 뭐 국회에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다 밝혀지고 있죠? 2024년 12월 3일 날 밤 10시 반에 비상계엄 선포되었고 2시간 만에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를 열어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어요.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 해제했어요. 헌법을 어긴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만박하지요? 야,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8대 빵으로 임마, 그 내란 일으켰어 임마 파면된 거 아니야? 당신이 북한 인민처럼 속았던 것입니다. 이미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4월 4일 날 헌재에서 8대 빵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할 때 내란 혐의는 그게 적용했습니까? 뺐습니까? 뺐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사육되었던 분들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내란 일으켜서 파면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헌재에서는 국회에서는 내란이라는 분위기 만들어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했지만은 그리고 헌재에다가 이제 소추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재에서는 막상 헌재에서는 막상 선고할 때는 내란죄에 관한 걸 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 뺏는 것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거는 헌재와 별개로 헌법재판과 별개로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 윤석열 재판 받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혐의인데요? 내란 혐의예요. 그게. 그죠?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상계엄은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 해제됐잖아요. 잘했다고 못했다고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내란 일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내란이라 하는 분께 물어볼게요. 저는 예측합니다. 조만간 대한민국에 또다시 이재명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하시는 분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재명이가 비상계엄 선포하면 그것도 내란이니?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다고. 그것도 내란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선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선포했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죠? 분명히 내란이란 근거인데 내란이라 하잖아요. 그 팩트에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 중학교 사회체계 정도만 알아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여러분, 내란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내란, 한자 아닙니까? 안내자에 반란할 때 란자예요. 환란할 때 란자거든요. 그럼 내란이라는 두 글씨를 사전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국가 안에서 내란, 폭력을 동반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죠?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수많은 반란, 내란이 있었어요. 그 내란 중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란이라는 것은 임금이 내란 일으키는 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왕이 왜 내란 일으켜요? 왕이 아닌 사람이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 일으킨 게 내란이에요. 맞지요? 또 묻겠습니다. 저 역사 강사 아닙니까? 현대사에 와서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그러고 보니까 왜 내란 일으키지? 맞죠? 여러분,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켜요? 내란 뜻 단어가 아까 뭐라고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뭐 내란 일으켜요? 벌써 대통령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아마 이곳에 오시면 아까 혹시나 이 점 지점 뭐 반박하면 내보도 좋습니다. 아니, 내란이란 뜻 단어만 알아도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사례가 없다니까, 어느 나라도. 그죠? 세 번째 또 물어볼까요? 요 세 가지 딱 걸려, 세 가지 거미줄만 딱 쳐버리면은 비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절대 입에서 못 꺼냅니다. 첫째,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란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어떤 임금도 어떤 대통령도 내란을 왜 일으킵니까? 내란은 그 대통령 자리를 뺏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내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서 내란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냐? 판사가 땅땅땅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가 있고 범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범죄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 선고될 때까지는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거래요.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무슨 원칙이라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 원칙을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달아볼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1심 선고됐어요? 몰라요? 1심도 선고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공판에 나가고 있잖아. 공개 재판, 공판에 나가고 있지. 선고는 아직 안 됐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왜 내란이라 해요? 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요? 그랬다면 이재명도 지금 우리 달아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 말하는 사람은 답변해야 돼요. 이재명도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대북 송금, 북한에 돈 100억을 갖다 줬어요. 부지사 이화영을 시켜가지고 상방울 대납하게 했어요. 북한에 돈 갖다 주면 이건 뭐죠? 이적죄 아닙니까? 이적 간첩이에요. 맞죠? 두 번째, 이재명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거기다 대장동 뇌물과 배임 다 걸려 있잖아요.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 위정교사, 어쨌든 5개 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재명도 북한에 돈 갖다 줬으니까 이재명도 그만 간첩 빨갱이 새끼야, 이 씨발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전환길 뉴스가요. 전환길 뉴스에서, 아니. 이게요. 지금 전환길 뉴스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방송 곧 올라온다고요. 달라서 교민들 다 볼 거거든요. 근데 전환길 뉴스를 누가 많이 보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봐요. 대통령실에서도 봐요. 다른 언론사에도 전환길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교민의 워싱턴 DC에 계시는 뭐 성함을 밝히기는 그렇잖아요. 그 사업하시는 분께서 농담삼아 있었거든요. 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5천만 불. 700억 현상 걸었는데 그분이 그냥 웃으면서 했어요. 농담삼아. 그럼 이재명은 그 700억 필요 없고 한 10만 불. 미국 달러로 한 1억 4천. 우리 돈으로, 그죠? 10만 불 정도, 1억 4천만 해도 아마 남산에다가 야 1억 4천 줄 테니까 이재명 남산에 이렇게 꼭대기에다가 나무에 매달아라 하면 아마 지원자 많을걸 이러더라고요. 대신에 그분이 유머가 있어요. 대신에 절대 죽이면 안 돼. 밥은 갖다 줘야 돼. 묶어놓고 나무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자고 풍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국정감사, 국가의 일을 논해야 될 국정감사,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그것도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이 제 거 영상을 틀어놓고 앞에 앉은 사람이 답변하는 사람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장을 앉혀놓고 난데 제 영상을 보여주고 이거 봐라. 전환길이가 지금 이재명 잡아가 죽이라고 지금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닌가? 너 어떡할래? 대통령실 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행정적, 법적으로 뭐 취할 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국회의원이 또 덧붙여요. 미국 정부와 협조해가 전환길이 지금 미국 있다는 거 잘 알더라고요. 미국 있다는데 미국 정부와 협조해가지고 뭐 체포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 협박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이가 예,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 며칠 내로 잡혀갈지도 몰라요. 예? 제 아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 받아먹고 어지간히도 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언제가 폭력을 조장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웃기지도 않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소년보 목사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나올까 말까 한 혐의거든요. 그런데 5,000명 성도가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도망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시켜버려요.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체포하려다가 시민들이 몰려가서 지키는 말을 체포 못하고 있죠? 뭔지 아세요? 황교안 전 총리 마찬가지로 뭐 했습니까?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관위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공명선거 아닙니까? 선관위 중앙선관위 다음 앞에 돌로 된 그게 한자로 공명선거라고 넉자를 쓰였어요. 황교안 총리가 부정선거를 조장했습니까? 아니면 공명선거를 하자 그랬습니까? 공명선거를 하자, 부정선거 척결하자 그랬거든요. 아니, 척결하는 사람을 내란 선도 또 잡아가려고 해요. 예?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요, 이 말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저를 반대하는 쪽에 과거에 1987 민주화 운동 때, 당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당하고 연세대 이한열이가 체류탄 맞아 죽었어요. 경찰이 쏜 체류탄에. 그때 막 넥타이 부대 나와 1987 때 직선 개헌 이래가지고 1987 6월 민주화 운동 때 그때 들고 나서 결국은 9차 헌법, 지금 헌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직선 개헌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딱 저 나이 또래입니다. 제 나이 또래 55세니까 제가 50대, 60대 이런 분이 많아요. 예? 40대 일부 있고 주로 50대, 60대죠. 이분들께 저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었던 게 무엇이냐? 민주화 아니냐? 박종철 고문 경찰의 치안본부 그 당시에 잡혀가 고문당해 죽고 이한열이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죽었고 이런 강압적인 수사와 강압적인 경찰의 인권 유린의 반발이 일어난 거 아니니?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재명을 당신이 주장했던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그 저울 위에다가 이재명 올려놓고 달아보라고. 교회 압수수색하고 목사를 구속시키고 공정선거 하자라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금 체포하려고 하고 방통위 이진숙을 남편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가고 전환길이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환길 뉴스는 언론사입니다. 등재된 인터넷 언론사예요. 언론에 전환길이가 그 말했다고 해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돼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다 전환길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당신이 부르짖었던 민주화 운동의 그 모습 맞느냐고 답변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스스로 이제는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당신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 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을 지지했다면 전환길이 묻는 말에 답변하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린대요. 왜 늘리죠? 왜 갑자기 대법관 수를 14명이나 더 추가합니까? 궁금한데요. 딱 하나 집어넣으면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무엇이요? 재판 5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의 그 범죄 혐의를 무죄로 만들고 무죄 선고하도록 하려면 1심, 2심, 3심이 대법관이니까
그 3심의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5년 임기 안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부 다 22명은 이재명 임명하니까 그 대법관들은 친이재명 판사들 임명할 거 아니에요. 정청래도 집어넣고 김어준도 집어넣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한 사람의 유죄 선고받아야 되는 걸 무죄로 바꾸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답변하십시오. 이게 과연 민주주의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장을 마음에 안 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랍니다. 그것도 가짜 영상 틀어놓고 조작했는 서영교 부성찬 의원이 조작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8일입니까? 15일 날 점심을 같이 먹었다. 야, 이거 이재명한테 재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대법원장이 왜 한덕수를 왜 맞느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오찬 함께 했다는 즉 제보가 조작이었어요. 그 조작이면은 한덕수와 조희대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 언론에다 띄워놓고는 결국은 뭐죠? 물러나래요. 그리고 국민 절반 이상이 조희대 물러나야 된대요. 이것은 여러분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그런 조작이 드러나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뭐 해야 되죠? 저 같으면 사과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조작된 영상을 가지고 만난 적 없는 조희대와 한덕수 만난 거 가지고 사퇴를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초중학교 배운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하십시오. 이게 과연 민주주의 맞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민주주의의 근간, 삼권 분립 아닙니까? 어느 기관이 제일 높습니까? 없습니다. 삼권은 언제나 동등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수장을 잘라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순간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를 깨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폐지했습니까? 명분은 이렇지요. 과거에 검찰들이 개찰이라 이래가지고 그 권력에 맨날 기대고 이래서 문제가 많다 이랬지만 검사가 하는 역할은 조폭 때리잡고 마약 사범 때리잡고 권력형 비리를 때리잡는 게 검사였어요. 독립기관이었어요.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니까 검찰에 잡혀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검찰청을 폐지했어요.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치안도 지금 이상합니다. 이제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을 없애지? 개혁은 하되 폐지하는 것은 어긋나잖아요. 폐지하는 이유로 딱 하나 퍼즐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재명 바로 수사받았던 모든 공소 사실 이런 거를 검찰청 그 검사들 다 자르고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배임죄를 없앱니다. 배임죄가 무엇입니까? 전환길이가 예를 들면 여기에 달라스 시장이에요. 우리 마누라 하나 내 친구한테 달라스 예산을 가지고 친구한테 예를 들면 물건 하나 사는데 100만 원 하면 살 수 있는데 내 친구가 이거 하는 회사에다가 내가 이걸 가지고 1억에 샀어. 그럼 친구한테 이득을 주잖아요. 달라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제가 이거 1,000원이면 살 걸, 10,000원이면 살 거를 1억에 팔았다. 이거 제가 사준 거야. 그게 배임이에요. 배신했잖아, 신뢰를. 달라스 시민들한테요. 이 배임죄라는 게 바로 뭡니까? 공무원이든 기업 사장이든 간에 이것처럼 서리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회사 사장이 회사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이게 바로 배임이에요. 바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 사건을 있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얼마? 7천억.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이 7천억이 돼요. 그 7천억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화천대유라고 김만배가 주도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정진상이나 남욱 변호사나 거기에 성남시장한테 이재명하고 남욱 표현에 의하면 반반 갈라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바로 배임이에요.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7천억을 화천대유라는 이런 개인한테 이득을 준 거잖아요. 이게 배임이거든요. 이거 없앨라 그래요 지금.
왜 없애죠? 이재명의 그 범죄를 없애기 위한. 이게 과연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이재명 공화국입니까? 헌법 1조에는 분명히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이 됐으니 우리가 1987 때 민주주의 부르짖던 분들 이제는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 저울 위에다가 한 번쯤 달아달라는 뜻입니다. 과연 대법관 수를 늘리고 검찰을 없애고 배임죄마저도 없애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맞는지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역사 강사 아닙니까? 1934년 히틀러가 총통으로 당선됩니다.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650만 정도 유대인 낙살하고 1939년 바로 총통된 뒤에 5년 뒤에 바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히틀러가 했던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목사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에다 문 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을 강제 통폐합하고 언론 통제했습니다. 세 번째, 정적 제거를 했습니다. 반대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네 번째가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그래서 총통 히틀러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현재 놀랍게도 당신이 지지했던 이재명, 정확히 히틀러하고 네 가지가 똑같습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첫째, 종교 탄압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같은 존경받는 목사님들, 소녀 목사님 구속됐습니다. 교회가 압수수색 받고 현재 종교 탄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언론 강제 통폐합 또는 언론 통제를 하고 있죠. 방송 3법 만들어서 입법 우리 MBC, KBS, EBS 방송까지도 그 이사진, 운영진, 경영진을 전부 다 민주언론노조, 민노총 산하 조직이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환길 뉴스 아마 우리 유튜브 폭파될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전환길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풍자문했다고 전환길 뉴스 문 닫지 하듯이 이미 많은 자유우파 유튜브들 수익 정지라든가 그리고 현재 계정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 아닙니까? 네 번째, 사법부 무력화. 아까 말씀드렸죠? 조희대 대법원장 잘라라, 대법관 수를 늘리자, 검찰청 없애자,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정적 제거, 누구를 제거하고자 하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세워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형사재판 아까 받고 있었다 그랬죠? 받고 있는데 내란 특검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속시켰습니다. 내란 특검 만들어서 왠지 또 무죄 나올 것 같거든요. 결국 무죄입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비상계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따라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 해제했고 따라서 무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 뜻을 씌워놨잖아요. 내란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 무죄잖아요. 내란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벌써 잊었어요? 맞습니다. 첫째,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헌법에 따라서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 해제했어. 두 번째,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사례는 없어.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재명하고 옮겨간 거예요, 지금. 따라서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절대 윤석열 대통령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잖아. 땅 한 적이 없다고. 그럼 내란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아까 요거 마저 끝낼게요. 히틀러하고 이재명이 똑같은 게 네 가지가 뭐라고요? 종교 탄압. 두 번째가 언론 강제 탄압. 세 번째가 사법부 무력화. 네 번째가 정적 제거. 반대하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갈 거예요. 윤석열 한 사람은 끝날 것 같아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제2의 적폐청산처럼 마구잡이로 잡아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검찰이 이제 없어졌죠? 모든 치안과 잡아들이는 수사에 관한 거 기소 경찰이 하게 됩니다. 경찰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은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안전부 줄여서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가 직속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직속이 경찰이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이재명이가 직접 모 경찰한테 마약 수사라고 직접 명을 내리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되면
결국 독립이 아니니까 마구잡이 잡아가는 게 이게 중국식입니다. 중국 공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잡아가서 장기 매매하든 잡아가서 고문하든 간에 견제 세력이 없다고요.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아까 피켓 들고 계시는 분,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이제 당신도 깨어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한길 했는 말이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한길도 분명히 솔직히 말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 미쳤다 그랬잖아요. 극단적 표현을 썼잖아요. 이 비상계엄에서 어떤 평가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란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지 곧 한 달 지나면은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고 국힘은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이래 됐습니까? 왜 이래 됐겠습니까? 제가 진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 요성무되지 않는데 내란 우두머리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래 됐습니까? 도대체 왜 이래 됐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북한 인민들처럼 공산당이 세뇌시켰듯이 대한민국에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윤석열은 내란 두물두물이 하면 그대로 이어받은 MBC, JTBC 방송,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그리고 미주 지역에 최근에 제가 폭로했죠. 미주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커뮤니티 미시 USA 들어봤습니까? 미시 USA 운영자가 주식회사 헤어름 검색해보시면 그게 바로 진보당 쪽에서 운영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해외 나가기만 하면 애국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할 거 아닙니까? 고향 그리워하고 특히 미국에 와 계신다면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해서 지난 72년간 6.25 전쟁 이래로 전쟁 없던 이유가 바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남북 평화통일 자유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길이다 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주 지역에 와 있으면 한미동맹 강화하고 그리고 당연히 해외 나가오면 미국에 와 있다면 더욱더 한미동맹 강화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목소리 외쳐야 되고 이승만 사업회입니까? 박정희 사업회 아쿠서 똑같이 주인하는 바가 지금 성조기가 있고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튼튼한다는 거 다 공통된 거 아닙니까? 이름은 달라도. 그런데 왜 미국에 와서 제가 충격 먹은 게 미국 사회 한인들 사이에 좌파들이 그리 많다. 이재명 지지하는 건 좋은데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는 게 이재명을 제가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은 지금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작권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는 걸 굴종이라고 했습니다. 굴종. 이재명 입으로 표현한 겁니다. 굴종이라 그랬고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바로 우리 주한미군을 점령군, 다시 말해 침략군의 다시 표현이 점령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대통령 되고 나서 달라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비록 네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미군을 점령군, 즉 침략군, 점령군이라 했고 사드 배치, 김혜경하고 같이 사드 배치 반대했고 또 뭐 미군을 굴종이라 했든 말든 하지만 대통령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되고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아닙니까? 지난 72년간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아는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를 깨려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 관세 협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패싱 당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 와 있는 교민들만은 그런 것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외 중에서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 있으면서 미국에서 이곳에서 먹고 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으면서 우리 고향,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은 더 튼튼한 안보가 지켜져야 되고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건데 어떻게 미주 지역이 이렇게 그런 한미동맹 깨고 친중, 종북, 좌파 세력 이재명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는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그게 지난주에 제가 폭로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주 지역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미시 USA가 바로 알고 보니까 생활에 관한 거 이런 거 올리는데 그 밑에 정치가 메뉴가 하나 있어요. 연예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밝혀진 겁니다. 문재인 찬양하는 글만 올라왔었고 문재인 비판하는 사람 다 강제 삭제시키고 댓글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 잘라라 할 때 조국 자르면 안 된다고 서명운동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지금 지지하는 것만 하고 이재명 반대하는 걸 올라오면 다 삭제하고 댓글 삭제하고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시 USA 문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만 공개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자기는 정치적으로 민노당인지 통진당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이버 수사대가 지금 검증하고 있어요. 밝혀지는 게 많습니다. 그 미시 USA는 한국인들은 유색인종이지 않냐? 유색인종은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시 USA는 가장 많은 교민들이 오는 곳이지만 속이는 것이 잘못됐다 이 뜻입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라 말입니다. 운영자는 누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알고 들어가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미주 교민들 중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냥 온 김에 정치 좀 보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난 욕만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 인민처럼 세례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환길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미시 USA도 그렇고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우리 기업들은 삼성, LG, 현대, SK, 한화 글로벌 기업이 되고 초일류가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우리 언론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환길이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듯이 비싼 기업은 내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믿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되냐고요. 저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언론. 그리고 전환길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전환길 반대하는 사람 피켓 들고 다 들어오라고. 다 들어와서 전환길이 듣고 판단해보라고. 저는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고 전환길 강연 청과 이후로 달라지길 바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우리 한인들끼리 통합되고 뭉치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묻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은 내란 아닌데 내란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나쁘잖아요.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이재명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아닙니까? 그놈이 내란이에요. 이재명은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나 프레임을 덮으시웠습니다. 정청래와 민주당이 함께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지 하고 있는 MBC와 JTBC 방송 그 외에도 비슷한 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신을사 오직이라 꼽습니다. MBC 방송, JTBC 방송,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바로 이런 신문들이 독극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교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독극물이자 공공의 적 아닙니까? 저는 MBC에다가 요구합니다. JTBC 방송에도 요구합니다.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제발 전환길은 비록 1인 미디어지만 전환뉴스는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길은 1인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전환길에 영상 틀어놓고 할 만큼 전환길을 두려워합니다. 전환길이 그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환길은 이것처럼 진실을 말하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MBC와 JTBC와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너희들이 하는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냐고.
너희들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원흉이라고.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 됐는데 너희들이 분열시키는 바람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런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그 원흉이 바로 그 선동하고 있는 좌파 가짜 언론선 그 언론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미주 지역의 미시 USA가 달라지길 바란다 이 뜻입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환길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쫓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비상계엄 미친짓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죽는다면 그 옆에 마지막 지지자 한 명 있을 건데 그게 전환길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가 아닌데 내란이라니까 그 진실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내가 지키겠다는 것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 잘 벌고 인기 많고 골프집 놀러 다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포기하고 단지 저는 그 애국심 그거 아닙니다. 뭐 그 잘난 척보고 뭐 이런 이야기 칭찬도 하고 국회의원 내라 이런 말 저는 그런 거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계엄 내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50% 이상이 내란이라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제가 돈 벌고 인기 많았던 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환길을 믿고 따라준 제 제자들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제자 세대들 2030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법치 공정 상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욕먹더라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도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매듭 짓겠습니다. 제가 미국 온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더 많은 미주 교민들께서 해외 700만 교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미국에 와 있으니까 미국 교민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64년도 베리 골드워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참패했습니다. 린던 존슨 대통령이 당선되고 베리 골드워터는 참패했습니다. 그 뒤로 베리 골드워터는 부르짖은 게 뭐냐? 바로 보수주의를 부르짖었고 했는데 안 알아줬죠. 그 뒤로 청년들을 길러냅니다. 청년들 기르고 그리고 전 미국 국민들에게 봐라 민주당 집권하면서 저렇게 미국이 망해가고 있지 않냐 해서 17년 만에 1981년 A라는 후보가 나와서 공화당에 당선됩니다. 바로 베리 골드워터가 참패했지만 이 정신이 옳다는 걸 끝까지 설법하고 해서 청년들 길러내고 해서 결국 공화당의 후보로 나온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었고 그 대통령이 80년대 미국의 부활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90년 구소련이 붕괴되게 된 그걸 만든 분이 미국의 현재 에이브라함 링컨과 조지 워싱턴 토마스에 이어서 제퍼슨에 이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부르짖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감세 정책으로 기업가들을 존중해야 된다. 세 번째, 가정이라는 가치, 그리고 생명이라는 가치, 종교의 자유와 같은 자유라는 가치가 존중돼야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널드 레이건이 부르짖은 그 넉자로 바로 보수주의를 합니다. 제가 보수주의를 하면은 옛날 거 아니야? 진보가 좋고 보수주의는 옛날 거 아니냐는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종북 좌파입니다. 야, 전환길 좀 심한 거 아니야? 현재 대한민국에 100개 넘는 대학교 안에 가면 대진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대학진보연합입니다. 한국대학진보연합 줄여서 대진연인데 그 대진연이 뭐 하는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김정은 정권, 김정은 수령무, 김정은이 내려준 지시문 그거 외우고 있습니다.
반박해 보시라고요. 미시 USA 반박 한번 해보라고. 전화기를 거짓말했나? 유튜브 했다니까. 아까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대통령이든 누구든 재판받으라 했듯이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게 대진이요. 그게 진보의 민낯이에요. 대한민국 진보당, 통합진보당 기억나십니까? 네. 통합진보당 이석기가 대표였습니다. 이석기 감옥 가고 통진당, 진보당 해산됐죠. 왜요? 북한 지령군을 그렇게 받아가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통신은 누가 장악하고 공항은 누가 장악하고 방송은 누가 장악하고 이거 다 짜놨던 게 공개 국정원에 그게 드러나서 결국은 감옥 가고 당은 위헌정당 해산이 된 거예요. 그게 진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당신께서 진보라는 그 진보의 뜻은 대한민국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진보가 되고 종북이 진보가 되고 그래서 당신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비록 진보를 했다 하더라도 당신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당신 아들, 딸이 살아갈 대한민국, 당신 아들, 딸이 살아갈 미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사용자, 회적, 기업가와 근로자는 민노총이 주장하는 대립 갈등이 아니라 상호 존중, 그리고 무조건 퍼주자. 지금 우리말로 망나니 아닌 망나니 뉴욕시장이 당선되었어요. 정책이 뭡니까? 무조건 퍼주겠다는 겁니다. 주택도 주겠다니까 뉴욕시장 당선됐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그게 당장에는 듣기 좋지만 있는 놈 것 뺏어 나눠주자. 그게 바로 과거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구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똑같았습니다. 있는 거 다 퍼주자. 듣기는 좋죠. 자본가들 돈 있는 놈을 악마화시켜서 있는 놈 거 뺏어서 나누자.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열심히 공부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있는 놈 거 뺏어 살라지 마. 네가 부자가 되라. 네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가르쳤지. 있는 놈 거 뺏어가지고 나누라고 한 만절 없었습니다. 저는 듣기에는 좋지만 그 사회주의 체제, 요즘 네오막시즘이 또 유행합니다. 듣기에는 좋고 포퓰리즘으로서는 딱 맞지만 제대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다 가난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었던 노동자들이여 뭉쳐라, 노동자 천국 만들자 부르짖었던 바로 그 막시즘을 따랐던 구소련, 동부 유럽들 다 붕괴됐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거 보면은 그게 바로 언론을 통해서 세인을 시키면 그래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망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당장에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기독교인이라면서 좌파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진보라는 분께 묻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진보, 좌파 또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의 명언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했습니다.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라 해서 그 막시즘을 따랐던 구소련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국의 종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 종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충격 아닙니까? 그게 바로 좌파들의 민낯입니다. 전환기는 죽을 때까지 그 막시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떳떳하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m a Christian.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신앙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추종하고 만들어졌던 그 사회주의 국가 다 공통점이 종교가 없다고요. 종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히틀러처럼 똑같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을 재건했던 것처럼 그 사상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보수주의라 했지 않습니까? 보수주의라는 것이 옛날 걸 고집하는 수구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보수주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다들 공감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미 검증됐지 않냐?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다. 사회주의 경제보다는 자유시장 경제가 좋다. 그리고 무조건 퍼주고 있는 놈과 뺏어 나눠주는 그런 똑같이 나누는 복지가 아니라 약자 선별해서 보살펴주는 선별적 복지, 가정이라는 가치와 생명이라는 가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게 바로 보수주의인데 다들 공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보수주의의 금방 제가 부르셨던 가치는 레이건이 부르짖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이 보편적 가치 5가지로 바로 보수주의는 인류 문명사에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가치들을 부르짖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나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부르짖었고 보편적 가치를 부르짖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길도 그렇고 바로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주의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지지 반대도 역시 자유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잘못됐다라고 왜곡하는 것은 본인의 범죄, 양심상의 범죄 행위입니다. 금방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양심을 저울 위에 달아보십시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 뒤로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고 한미동맹을 튼튼히하고자 했고 자유시장 경제를 튼튼히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치를 우리 후손들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에 넘겨주고 물려줘야만이 대한민국의 풍요가 온다 생각하고 지금 주한미군 주둔 뿐만 아니라 남북평화통일 되고 난 뒤에도 자유통일 되고 난 뒤에도 주한미군이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스스로 당신께서는 진보 그래 맞다 나는 진보를 부르셨지만 전환길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진보는 종북 좌파입니다.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진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께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전환길 강연 듣고 난 뒤에는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당신께서는 진보일지 몰라도 당신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저는 당신께서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전환길이 소망하는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평화 통일되고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존중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법치가 존중되고 공정이 존중되고 상식이 염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마지막으로 부탁만 하나 가지 하고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 왔는 이유 곧 유럽도 갑니다. 전 세계 돌아다닐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바로 교민 여러분들께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97년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때 그 당시에 근무기 운동한다고 해외 교민들께서 엄청난 달러와 외환을 보내줬습니다. 그 덕분에 3년 만에 극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 교민 여러분께 달러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 현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서 2,500만 가까이가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믿고 있는 이 북한 인민들과 똑같이 이렇게 세뇌당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3자, 한국을 벗어난 제2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친지나 형제나 친구들한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니다. 진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밖으로 해외에서 나오는 외신 보도, 해외에서 말해주는 목소리가 국내 안에서 전라도 지역에 경상도 지역 사람이 말하면 특정 편향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말해주는 이야기는 더 신뢰를 많이 가집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미 외신만 보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씩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750만 중에 3명이면 거의 2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3, 7, 21. 그러면 대한민국이 저는 달라지고 진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진실이 알려져서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속된 손현무 목사님 빨리 석방돼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 아니라 무죄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내란이라는 뜻이 뭔데 옛날에 3족을 멸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한 사람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되는 순간 바로 그 지지했던 사람들은 내란 정당이 되고 국힘은 해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지했던 윤석열 지지했던 모든 당신들도 마찬가지죠. 해외에 있지만 언제든 이재명이가 사람 머리 잡아갈지 몰라요. 왜? 내란 동조 세력이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주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했던 이 한미동맹 지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자유 세력, 민주주의 세력들을 종북 좌파 세력들이 몰아내기 위한 거, 아까 내란 뜻을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도 임금이나 대통령 내란 일으키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진짜 내란은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바로 그 대통령을 몰아내고 트럼프 대통령 표를 빌리자면 바로 퍼지 and or revolution, 숙청 또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쪽 세력을 다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세력이 진짜 내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란을 두고 이쪽 얘기다 저쪽이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전환길처럼 비상기업 내란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세력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저도 7개나 지금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55년간 살면서 법무실 살아왔는데 갑자기 전환길한테 마구잡이 고발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리한 것 같지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전환길이 부르시는 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 아닙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저 민주당과 MBC, JTBC 이런 좌파 신문들은 전환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길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환길이 진실을 자꾸 알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알리니까 이거 곤란하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불리할지 모르지만 진실은 이길 것이고, 그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해외 교민들께서 도와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군지를 밝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은 본인 스스로 무죄를 하니까 이재명님도 재판받아라. 재판받는 게 제일 쉽습니다. 무죄면 되면 되지가 아닙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민주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 여러분, 이재명 무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래, 그 재판 받으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목소리 재판 받으러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재판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군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뭉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교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부탁드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한미동맹 만세! 자유시장경제 만세! 감사합니다.